네, 안녕하세요. 케빈 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꾸며지는 법벤져스, 그 이혼 관련된 법벤져스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또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3살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3년 전 남편은 외도를 하다가 저에게 들켰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딸을 간 낳은 때였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와 혼자 살기 두려워서 남편을 한번 용서해주기로 했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식당을 차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남편은 1년 동안 돈을 벌기는커녕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대출을 받아 빚만 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3억짜리 빌라, 그리고 남편과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각자의 자동차, 그리고 결혼 후 함께 모은 예금 4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식당을 차린다면서 받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1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은 식당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또 돈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고 식당에 달아놓고 제가 휴대폰으로 식당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남편이 설정해 두었던 CCTV도 없애버렸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외도는 참을 수가 없어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남편 차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또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저는 꼭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아, 네. 나 정말 열이 받았네요, 읽으면서. 좋습니다. 애써 감정을 이렇게 네. 누르시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것만 보면 쓰레기인데요? 헬스장 다니면서 해서 정말 약간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사건 하다 보면은 요런 경우는 뭐라고 하지? 점잖은 경우라고 할까? 진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일단 3년 전에 외도하셨네요. 쓰레기 이때 용서를 해준 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이해는 번의 돼요. 기회를 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또 아이가 태어나서 애를 그러지 않았을까 갓 싶어요. 낳았으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 3살 된 딸. 그거 3살 된 딸이고 3년 전 외도면 딸 태어날 때 그러니까요. 어떡해. 아마- 진짜 애 낳고 힘들 때. 어느 시점부터는 혼자 가정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근데 이렇게 한 번 외도하신 분들은 계속 잘 모르지만 계속 그러신다면서요? 아 진짜요? 왜 그럴까요? 부들부들 열렸지. 나빴어. 왜 그럴까요? 절 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아마 그 심리 상태가 처음 애도를 했을 때 강한 페널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건가?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혼쭐을 묻는 거네요, 진짜. 굉장한 파문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다시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그냥 크게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웬만큼 덮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약간 부담감에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애 같아서 그런지 회사 그만두고 식당 그러니까요. 해보겠다고. 정말. 이게 사실 그 요즘에 그 그냥 할순 백종원 아저씨가 그 골목 식당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식업을 만만히 보지 말라라는 게 크다고 그니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식당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쵸. 내가 진짜 그냥 그 식당 차린다고 손님들이 와서 내 밥을 먹어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진짜 빡센 건데. 그래서 이분도 빚만 늘고 제대로 식당 벌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식당을 차린 거가 뭐 죽을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빚도 되게 많고 지금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돈도 안 되는데. 나오는데 헬스장 가시고 근데 막 못 만들고. 못 만드시고 왜 근데 사실 근데 그, 헬스장 다닐 수도 있죠. 다닐 수 근데 있는데 식당 일이 그쵸. 힘드니까. 왜 관리하려고. 그쵸. 근데 뭔가 이분이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지 않을까? CCTV가 없앴다는 건 CCTV도 자체가 없애고 그죠. 외박도 잦아지고. 그렇죠. 외박이 잦은 건 진짜 식당 하는데 왜 외박이 그쵸. 잦아지죠?
일단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키우고 싶습니다. 요 세 가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혼 사유 중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저번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남편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는다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그 못 잡아서 그 3년 전에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약간 공소시효 같은 거네요. 그럼. 공소시효는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네. 시기를 말하는 거고 이제 법률상 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혼 청구의 제척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MSG한테 잘못을 했는데 MSG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안 돼, 돌아가. 아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줄게요. 해놓고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지났다가 계속 네. 이렇게 꼬투리 잡을까 봐. 그런 거를 그쵸.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이혼 원인으로 그 일이 있은 훨씬 후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이혼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혼해 이렇게 할까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정해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나중에 밝혀지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외도한 게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되나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안 돼요. 또 안 이제 돼요?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뭐 외도했던 거 요런 거를 지금 발견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법의 841조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제척 기간에 대해서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제척 기간을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리고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그러니까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하면 청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척- 몰랐더라도 몰랐더라도. 3년이 지나버렸으면은 3년 동안 숨기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2년 1일. 제가 만약에 이분에 대해서 소송을 맡았다면 저는 다르게 접근할 것 같긴 해요. 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률상 제척 기간 때문에 대척 기간이 신고 이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기간이라기보다는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부정행위로는 뭐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가 됐고 지금 그 결과에 이르러서 현재는 너무너무 같이 있는 게 서로에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파탄이 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속 사는 파탄이 게 났다. 나한테 너무 고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럼 경우는. 조정으로 이혼 가능하긴 하겠네요. 뭐 조정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또 최근에도 이렇게 막 맞아요, 외도를 막 맞아요. 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그런 흔적들이 네.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흥신소나 사설탐정 고용해서 증거 잡으면 그거는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민사나 특히 이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 실체적인 진실, 네.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거거든요. 있었냐 없었냐. 있었냐 없었냐 엄격하게 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기 아. 때문에 이거는 증거를 쓸 수 없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아요? 변호사법 위반인가? 집 옆에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무슨 탐정사무소 이렇게 저 있긴 봤어요. 하더라고요. 그 네. 법원 특정 법원 옆에 그러니까 있어요. 아마 그런 게 있는 걸 하는 거 보면 이게 어. 허용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직 안 되는 그래서 걸로 알았는데. 저도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진짜 딱 탐정사무소 이렇게 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 네, 막 경찰 하시던 분들 퇴직해서 그런 거 하시고 막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분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체득했냐 이런 거 취득했냐 이런 거는 이제 건건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탐정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는 한번 봐야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네. 외도로는 조금 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찾지 않는 이상은 외도를 네. 직접적인 증거로 하긴 힘들 것 같고 네. 황변님 말씀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 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네. 지금 그러면 돈을 안 벌고 있는 거 요거는 이것도 할수 그거는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뭐
완전 가정을 내박쳐 놓고 밖으로만 나가 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1년 동안 뭐 식당을 차린다고 쉬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아기의 유기로 보기는 어려워서 그걸로 이혼 사유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얼마든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정말 그냥 놀고 있어 무책임하게 놀고 있으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뭐라도 하고 나름대로 있으니까. 뭔가 나는 이 사업이 전망있고 해보고 싶어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잘 안 된 거라서 그거 자체만 놓고 이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그럼 어렵고 이거를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정말로 이 식당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더 파고들면 뭔가 뭐 그렇겠죠. 이게 정말 이게 뭐 제가 본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바람이라고 저 그거 안 그 봤는데. 이병헌 감독의 그 스물 제작한 감독님이 그게 말 그대로 제목에서 그러니까 외도를 소재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거기서도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니까 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채용돼서 일하는 주방장이랑 외도 관계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목적이 정말 뭐 외도의 목적이었던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런 건 빼박이겠지만 왜 네. 이렇게 어떤 점에서 즐거우신 거예요? 되게 그 영화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재밌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영화랑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근데 네. 뭔가 오늘 황비는 기분 좋아 보이시네. 그래요? 저는 팟캐스터면 항상 즐겁습니다. 되게 최근 영화네요. 2017년 네, 영화. 얼마 안 됐어요. 그 감독님이 극한직업 감독님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상대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증거를 일단 수집해야 돼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진짜 해야죠. 중요해요. 진짜 멘탈 나가시겠지만 네. 수집하셔야죠. 증거를 수집하는데 저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정말 뒤를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연락이 오세요. 변호사님 막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 모텔 들어가는데 어떡해요? 저 지금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일요일이고 막 밤이고 연락을 하세요. 어떻겠어? 그때마다 동영상 사진 다 찍어주세요. 그러면 완전 빼박이죠 진짜.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외도이다 아니다가? 카페에서 맨날 만난 외도 아니에요? 외도의 기준이 되게 사실은 되게 광범위해요. 부정행위의 기준이 그냥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 요게 아니라 옛날 판례를 저번 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뭐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여자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업 때문에 귓속말로 돈을 기억나요. 빌려달라고 속삭였다. 이런 거 같이 누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속삭였다. 이것도 외도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꼭 육체적 결합은 명백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뭔가 약간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눈치챘다. 그럼 이건 부정행위는 맞는 것 같거든요. 계속 맞아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본 적 없어도 막 펜팔 이런 걸로 막 정신적으로 막 교감하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겠지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막 근데 그럴 그런 외도예요?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어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뭐 카톡 많이 하니까 카톡을 증거로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카톡 중요합니다. 잘 저장해 놓으시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어차피 서버에 다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이 되죠. 네, 네. 몇 개월까지는 저장이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그런 게 같던데.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본인이 아니면 안 주잖아요. 맞아요. 안 주고. 근데 다 주잖아요. 요즘에 검찰이 다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것 같던데. 그런 통신 비밀 보호법 때문에 그런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렇게 서로 통신한 내용을 쉽게 줄 수는 없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뭐 범죄에 관련된 거다 해서 뭐 영장이 나왔다 하면은 당연히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민사를 하는데 일반인이 그쵸, 만약에 그러기 어렵죠. 이혼 그거 사니까 주세요 하면 안 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신 자료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일단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요구를 해도 1년 미만 자료만 회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광범위하게 하면 법원도 안 받아줘요, 사실. 그게 너무 개인정보에 너무 위험을 끼칠 수 있어서. 특히 특정 통신사 SK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문서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들고 있다고. 본인의 애인이시면은 막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좀 증거를 잡고 그럴 수 있죠. 재산 분할은 네. 재산 분할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의 어느 일방이라도 혼인 중 형성 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돼도 유책 배우자라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은 요청할 수 맞아요. 있다는 왜냐하면 거죠. 네. 이 재산 분할은 그냥 어떤 유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혼을 했으니까 갈라서야 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에요. 그래서 부부 일방의 고유 재산, 그러니까 결혼 전에 모아놓던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로부터 증식된 재산, 뭐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게 막 많아졌어. 100배 올랐어. 그런 거나 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받은 거, 상속받은 거, 뭐 유증받은 거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외가 되는데 유증이 뭐예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유증. 그러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식을 사서 그 결혼한 후에 엄청 오르면 그거는 그냥 100% 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를 이제 리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드리님 말씀하신 게 공드리님 재산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 그게 하면 되게 애매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 기여도라는 거는 혼인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의 정도라든지 근데 여기는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그쵸, 참작을 해서 그 기여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막 유명 배우들 이혼하면은 유명 뭐 엄청 커지겠죠. 프로 선수들이나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재산이.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면 한 1, 2년만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재산 분할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원체 재산이 많았을 테니까. 제프 베조스가 얼마 전에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처음에 그 사업 늘리기 전부터 살았던 거면은 전부 다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딱 반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게 원래 혼인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혼인 기간도 중요하고. 뭐 한 10년, 20년 정도 살았으면 당연히 이제 반반씩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데 짧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집은 이제 본인 부모님한테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되는데 이제 뭐 예외적 경우로 이 남자분이 1년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 유지의 기여도는 조금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여자분도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한 거지만 그래서 조금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집을 할 때 뭐 공동 명의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요거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질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 명의라도 네. 이게 만약에 뭐 우리 부모님이 주셨다 하면은 뭐 여자 부모님이 주셨다 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고 이게 근데 다만 그럼 명의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맨날. 입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명의가 이제 등기부가 나오잖아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다 나오는데 이 등기부가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실 이제 남편 명인데 이 돈을 다 우리 집에서 다 냈어. 처가 쪽에서 다 됐어라는 걸 입증을 해서 이게 사실은 내 재산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좌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편한데 명의가 중요하긴 한 거죠. 그렇게. 맞아요.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집을 증여한다거나 할 때 일부러 세금 문제 때문에 그 100% 증여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제 소득을 바탕으로 산 걸로 뭐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또 입증을 하기 어렵겠죠. 그쵸, 하기 어렵겠네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책임은 위험 부담은 본인이 져야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짱구리 굴려봤을 때 그렇게 해서 집을 샀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취자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샀는데 나중에 이제 재산 분할 해줄 때 이제 그거 해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시 거꾸로 해서 이거 원래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거다 하면 나중에 세금이 추징이 되나요? 그게 드러나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사이 안 좋아서 헤어지는 거니까 그 진정하세요. 이 민사소송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너 세금 내라 이렇게? 그래 헤어지는 마당에 뭘 못하겠어. 죽어봐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정말 이혼 사건은 너무 네. 힘든 거죠.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세금을 이게 뭐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게 양도소득세 이런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면세가 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뭐 예외적으로 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명의가 분들 바뀌었지만? 이것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부부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런 게 없다. 예. 왜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양도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명의가 달라진 것일 뿐이지. 사실 이제 그 재산이 크면 세금이 사실 되게 큰 이슈가 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대출 이력은 어떻게 돼요? 대출도 채무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 원래 이제 부부 공동 가사를 위해서 받은 채무 요런 거 재산분할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근데 식당 운영을 해서 같이 부부가 살려고 한 거니까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그러면 단독으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벌이는 거는 그 원래 사람 책임이야? 혼자? 그러니까 억지로. 애매해요. 근데 근데 배우자가 그런 하지 거는. 말라고 하는데 계속 억지로 대출을 받아서 했다. 뭐 몰래 대출 받았다. 그런 건 자기가 책임져야겠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직업이긴 한 거니까 그게 생계유지의 맞아요. 수단이긴 한 거니까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다 이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 사건에서는 그냥 전체 적극재산과 전체 소극재산을 일단은 그걸로 재산을 그래서 적극재산 빼기 소극재산 하면 얼마가 남을까 이게 기준이 되긴 하거든요. 자스민님 표정을 보니까 적극재산을 모르겠어요. 네. 적극재산은 플러스, 저도 모릅니다. 소극재산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충 가면 네. 채권 채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말이 어려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될 텐데.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이렇게.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위자료는 네, 위자료도 이제 당연히 청구 가능하고 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이 이혼의 뭐가 찾는다면. 증거를 잡았다면 그러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객관적으로 청산을 위해서 딱 가른다고 하면 위자료는 이혼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 받는다 요런 느낌 요런 거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는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네. 이런 케이스면 어느 정도 인용이 될까요, 위자료? 이거는 굉장히 저는 많이 사실 실무상 위자료 많이 인정돼도 3천만 원 인정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혼인 기간이 일단 5년으로 짧고 당사자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아이도 한 명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자료는 적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남편의 외도 행태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얼마나 그런 적극적으로 막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너무 조금이다 근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간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같이 바람을 피우는 맞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지금은 이제 뭐 재산도 이제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재산이 어떻게 보면 더 많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부자랑 약간 사기쳐서 결혼을 하고 내가 바람펴서 이혼을 하면 약간 개이득인 것 같은데. 위자료는 조금 주고 위자료 조금 주고 재산분할. 재산분할 많이 받고 그럴 수 그런 있겠죠. 경우는 없었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혼인 기간이나 이 사람의 유책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고려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혼인 기간이 되게 길까요? 잘 모르겠다. 영화로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본인은 결혼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그 돈으로 막 소비하고 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참작이 된다고 하면 네, 기여도가 인정이 안 되니까 특유재산이면. 변호사의 역할이죠. 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지켜주는. 맞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다음 케이스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잠깐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혼에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